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강의를 맡은 깨금발 재활운동센터 공동대표 한규민입니다. 앞서 이희주 선생님께서는 발목이 떨어지는 족하수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고요. 그거는 들으셨겠지만 입각기와 유각기 중에서 발이 앞으로 나아가는 유각기 과정에서 많이 떨어지는 과정에 대한 중재 방법 혹은 교육 방법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는 뇌졸중 발병 후에 잘 걷기 위해서 한 측 발을 딛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유각기가 아닌 입각기, 한 측 발을 딛는 운동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금발 재활운동센터는 한 6월 중에서 후순으로 뇌졸중 파킨슨 전문 재활운동센터로 오픈 예정인 이 센터에 저희 셋이 공동 대표로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 잘 걷기 위해서는 뇌졸중 발병 후에 편마비가 왜 생기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자연스럽게 걷기 위해서 이 입각기와 유각기 중에서 왜 환측발을 잘 디뎌야지 좀 더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정상적으로 잘 걷는 것과 비정상적으로 잘 못 걷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게 부족한 부분인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비교를 하고, 마지막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한측 발 디딤 운동 방법을 그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졸중 발병 후 편마비가 생기는 원인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많이 아시겠지만 뇌졸중이란 게 뇌신경이 손상을 당하는 질병이죠. 뇌출혈이든 경색이든 뇌졸중으로 인해서 뇌의 속의 신경이 손상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체 한쪽 근육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없게 되죠. 예를 들어서 오른쪽 뇌를 다치면은 왼쪽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되거나 왼쪽 뇌를 다치면은 오른쪽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되거나 이제 그거를 흔히 편마비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행이나 균형,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한쪽에 마비가 오기 때문에 이제 자주 쓰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근육이 약화될 거고요. 손상된 신경으로 인해서 한측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감각이 떨어지게 돼요. 여러 가지 감각이 있죠. 뭐 고유수용성 감각이 있을 거고, 피부에 대한 직접적인 촉각이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감각이 있는데, 뇌졸중으로 인해서 이런 감각 신경이 손상이 되고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내가 왼쪽 편마비든 오른쪽 편마비든 내 편마비가 온 부위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아, 내가 이 오른쪽, 왼쪽이 내가 잘 움직일 수 있나, 잘 있나, 만졌을 때 느낌이 나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걷기 위해서 한측발을 잘 디뎌야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뇌에서의 신체 인식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거예요. 한측발을 지속적으로 내가 의식하고 내가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니라 의식하고 지속적으로 디딤 운동을 해줘야지 뇌졸중으로 인해서 손상된 뇌세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디딤 운동을 해주면 손상된 뇌세포 주변 친구들이 이를 인식해서 아, 내 몸이 아직도 잘 있구나라는 인식도가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내 몸에 대한 내 인식도가 증가가 되어야지 조금 더 이동을 잘 할 수 있고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어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인식도가 증가할수록 균형 및 안정성이 올라갑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편측 마비로 인해서 한쪽이 균형이 무너지면은 중심을 잡기 어렵겠죠. 근데 한측에 대해서 억지로 디딤 운동을 해줄수록 균형은
유지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정적인 걸음이 되면은 자연스러운 보행의 모습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측 발을 잘 딛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 신체의 인식도를 증가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상 보행과 비정상 보행에 대한 비교를 할 건데요. 지금 그림이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 대한 색칠을 해놨어요. 제 화면 기준으로 왼쪽이죠. 화면 기준으로 왼쪽으로 편마비가 온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옆에 그림과 같이 왼손이 강직성을 띠고 있죠. 손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지금 이 상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왼쪽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겠죠. 내가 뇌졸중으로 인해서 편마비가 와서 잘 걸으려고 해도, 잘 쓰려고 해도 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이 인식도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상태를 정상 보행과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비정상 보행을 비교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날까요? 보시면은 뇌 손상으로 인해 내 몸을 인식하는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양측의 균형이 당연히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균형이 떨어지는데 스스로는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현재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건축으로만 체중 이동이 지속될 거예요. 한 축은 무서우니까 건축으로만 체중 이동이 지속됩니다. 한 축으로의 체중 이동은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걸음걸이는 당연히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자, 요 상황을 제가 현재 직접 운동을 하고 있는 환자분에게 빗대어서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영상을 한번 보실 거예요. 자, 이거는 운동 전 영상입니다. 이분은 현재는 많이 좋아지셨는데, 운동 전에 환측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걷는 모습을 한번 보실 거예요. 보이실 건데요. 한번 보실게요. 이분은 어느 쪽으로 마비가 왔을까? 체중 이동을 어느 쪽으로 못하는 걸까? 어느 쪽에 좀 더 인식도가 떨어지고 있을까?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잘 걷고 계시지만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시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처음부터 보시면 조금 보이실 겁니다. 이분은 현재 오른쪽, 화면 기준 왼쪽, 오른쪽으로 체중 이동을 잘 못하고 계세요. 뭐 발목 움직임이나 무릎 움직임은 잘 나오시지만 오른쪽으로 체중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두려움을 느끼시고 감각이 많이 떨어지세요. 내가 얼만큼 오른쪽으로 갔는지를 스스로 인식하는 게 많이 떨어지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스로 운동은 잘하지만 내가 오른쪽으로 체중을 얼마나 갔는지를 잘 인지를 못하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 오른쪽 환측에 대해서 체중 지지하고 딛고 내 스스로 인식하는 운동을 오랫동안 지속하셨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잠시만요. 뒷모습이지만 딱 보면은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실 거예요. 걷는 속도하며 자연스러워지는 보행하며 네. 이분은 이미 운동적으로는 잘 움직이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환측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는 운동을 많이 했어요. 오른쪽 괜찮아요. 오른쪽으로 가도 좋아요. 오른쪽 잘 쓸 수 있어요. 인식해야 돼요. 자극을 많이 느끼세요. 이런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어서 그 운동만으로 봤을 때 속도감이나 자연스러워지는 게 많이 좋아진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포인트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 몸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떨어졌구나를 스스로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내가 이전과 같이,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인식도가 많이 떨어져 있구나. 움직임은 잘 움직이는데 내가 이 오른쪽 몸, 왼쪽 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떨어졌구나를 스스로 많이 받아들이시고요. 보다 당연스럽게 건축보다 환축으로의 체중 이동을 많이 하는 운동을 지속하셔야 됩니다. 건축만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환축에 대한 지속적인 자극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뭐 병원이나 어디서나 재활 운동을 하실 때 서셨을 때 왼쪽으로 가셔요. 왼쪽으로 더 많이 가세요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본인은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어서 최대한 많이 갔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자극을 받아들이고 체중 이동을 더 해주기 위해서는 생각한 것보다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물론 낙상의 위험이 없는 조건에서요. 내가 안전한 상황 혹은 기능적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걸음 속도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한치기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인식하고 걸음을 시작해 나가면은 너무 느리게 걷는 것 같아요에서 시작이 아니라 정확하게 환측을 딛고 내가 잘 걷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걸음의 속도는 추후에 그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개수를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의 일성선에서 열심히 했어 많은 게 아니라 지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개수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오늘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운동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어, 각기 제가 지금 이 영상으로 만나기 때문에 신체 기능을 확실히 알지 못해서 자세별로 두 가지씩을 준비했습니다. 자세별로 두 가지씩 준비했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나에게 조금 쉽게 느껴지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개수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운동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운 자세 두 가지, 앉은 자세, 선 자세, 균형 잡기 이렇게 총 8가지를 준비했고요.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혹시 다시 보고 싶거나 하신 거는 지금 이 강의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주 선생님께서 하시는 LPT라는 채널을 통해서 올라갈 거니까 영상 그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운동이에요. 누운 자세에서 하는 하나의 운동이고요. 의자 위에 다리를 겹쳐서 올리고 누르기라는 운동인데요. 지금 손이 올라간 쪽이 환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환측을 기준으로 누운 자세에서 의자나 혹은 짐볼 위에 올라가는 부분에다가 환측 다리가 밑에 가게 내려두시고 건측 다리가 위쪽으로 올라오도록 두시면 돼요. 그대로 영상에서는 지금 제가 엉덩이를 들고 있지만 엉덩이 드는 게 쉽진 않으실 거예요. 가능한 한측으로 바닥을 찍어 누르면서 저항을 느끼시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오른쪽에 대해서 찍어 누르는 힘에 대해서 내 몸이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상에는 총 10회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느낄 만큼 최대한의 개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측 다리가 밑에 가게 올려두고 건측 다리는 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측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더 많아지세요.
두 번째 운동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건데, 한측 의자 위에 한측 다리 올리고 이제 건측 다리를 위로 올리는 동작을 진행하실 거예요. 첫 번째에서는 건측 다리를 위로 겹쳐서 올렸다면은 이제는 한측 다리를 놓고 건측 다리를 최대한 올리는 거예요. 건축 다리를 최대한 올릴 때 자연스럽게 환축 다리는 아래쪽으로 내리는 힘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행을 할 때 환축 다리가 지지를 하고 있고 건축 다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환축 다리에 많은 체중이 실리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보기보다 동작이 쉬워 보이지만 지속한다면은 근지구력이 많이 상승하실 거예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개수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 두 번째에서는 이제 앉은 자세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앉은 자세, 선 자세로 갈수록 상체에 대한 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씩 더 올라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앉은 자세 첫 번째는 이 깍지 끼고 한축으로 몸을 숙였다 일어서기예요. 깍지 끼는 거는 손의 기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깍지를 끼셔도 되고 그냥 손바닥을 붙이셔도 되고 주먹을 주셔도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기능 선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몸이 숙여지는 쪽이 환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숙여지는 쪽으로 숙였다가 그와 반대되는 대각선 방향으로 몸을 펴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은 대각선으로 움직일 때 좀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각선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발바닥을 누르는 힘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숙였다가 대각선 위로 올라간다. 지금 동작이 좀 빠르지만 그 신체의 기능에 맞춰서 천천히 진행하셔도 됩니다. 앉은 자세 두 번째 운동은 곧게 앉은 자세에서 이제 건축 다리를 들어 올려서 버티시는 거예요. 걸음, 보행은 근력과 지구력이 많이 요하는 동작이죠. 오래 걸어야 되고 좀 더 내 신체를 많이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곧게 앉은 자세에서 건축 다리를 들어 올려서 버티는 동작입니다. 동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축 손으로 의자를 잡은 거예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건축 손으로 의자를 잡고 한측 다리가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건축 다리를 올려서 버티시는 겁니다. 영상 기준으로는 10초를 버티고 있고요. 저는 이 10초만 해도 은근히 힘들더라고요. 가능하면은 30초에서 40초를 한 번에 버틸 수 있는 수준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건축 다리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의자가 돼도 되고 지팡이 뭐 폼롤러 지탱할 수 있는 걸 짚고요. 건축 다리를 최대한 들어 올려서 버티시는 거예요. 의자에 너무 깊게 앉지 마시고 조금 걸터 앉는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최대한 오랫동안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지속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앉은 자세 다음으로 이제 선 자세로 가실 거예요. 이제 선 자세는 전신의 근력을 조금 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깍지 끼고 한층 무릎을 터치하고 돌아오는 정도로만 우선 진행할 겁니다.
앉아 있을 때보다 균형감을 훨씬 많이 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낙상의 위험이 있다면은 최대한 조심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바로 선 자세에서 깍지를 끼고 오른발 기준 지금 영상 기준 왼쪽이 환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환축으로 가서 환축 쪽에 무릎을 살짝이라도 닫고 돌아오시면 돼요. 내가 몸이 무릎을 닿으러 가는 과정에서 아까 키포인트 말씀드렸죠. 생각보다 많은 움직임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내 생각보다 많이 움직인다. 이 영상보다 좀 쉽다 하면은 무릎을 더 많이 구부리셔도 됩니다. 무릎의 구부림 정도가 강해질수록 동작은 힘들어지고요. 몸의 수그림 정도가 커질수록 동작은 힘들어지십니다. 오른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무릎을 구부렸다 피면서 자극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인 게 몸까지 숙였다가 대각선으로 일어서기. 방금은 제자리로 돌아오기였지만 이제 대각선으로 일어서기까지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더 많이 숙이고, 더 많이 피고, 더 많이 숙이고, 더 많이 피고. 숙이는 과정에서는 무릎이 살짝 구부려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펴져서 우리 다쳤다 하죠. 락킹. 무릎이 완전히 펴져 있는 자세는 관절엔 좋지 않고요. 무릎이 살짝 굽혀지면서 체중 지지하고 지면의 반발력으로 일어서고 체중 지지하고 반발력으로 일어서고 지금 모든 동작은 한 측 기준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지하고 일어서 지속적으로 최대한 많은 개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체중 지지하고 반발력으로 일어서 주시고요. 손자세까지 받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균형 잡는 것까지 하실 건데 여기 지금 PPT가 살짝 오류가 있는데요. 이 균형 잡기 1번은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앉아서 하고 서서 했던 모든 동작들이 사실은 이렇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 진행하려고 하신 거라고 보면 돼요. 건측발이 앞에 있는 겁니다. 한측발이 뒤쪽에 있는 거고요. 의자를 건축손으로 잡고 건측 앞꿈치를 들어 올리면서 뒤쪽에 있는 환측으로 내 몸을 온전히 실어준다는 느낌이에요. 균형을 최대한 앞꿈치를 들어줌으로써 체중이 자연스럽게 뒤로 갈 수 있도록. 혹시 모르니 건축으로 의자나 보조도구를 잡아주시고요. 최대한 균형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도 보이듯이 생각보다 큰 움직임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뒤로 넘어가지 않은 안전한 공간에서 큰 움직임을 줌으로써 오른쪽, 화면 기준 뒤쪽에 있는 발에 최대한 많은 무게를 실어준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균형 잡기 1번이고요. 이게 균형 잡기 1번입니다. 균형 잡기 2번이 현재 보이는 이제 건축 다리를 들어 올리고 오래 버티는 거예요. 요거까지가 이제 마지막 운동이 되는 건데 방금 보신 1번 운동에서 이제 지구력을 추가해 주실 거예요. 지구력을 추가해서 동일한 움직임에서 번식을 올리고 버티게 됩니다.
화면 기준 10초 정도 버티고 있고요. 균형을 잡아서 체중을 환축으로 실어주고 건축은 이제 떼버리는 거죠. 온전히 환축으로만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끔. 지금처럼 균형을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던 건축이 지면에서 떨어짐으로써 내 몸을 의지할 수 있는 게 환측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 뇌 속에서는 더 많은 자극이 일어납니다. 내 오른쪽 환측에 대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내 몸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올라가게 됨으로써 추후에 환측을 사용하는 데 있어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속적으로 지금 영상 기준 10초지만 한 30초에서 40초 버티실 수 있으면은 최대한 버티실 수 있을 때까지 들고 계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8가지 운동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다 집에서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이기 때문에 혼자서 하다 보면은 강도를 모르고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한 환경에서 하셔야 돼요. 절대로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없도록 최대한 안전한 공간에서 실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저거 봤을 때 너무 쉬워 보이는데 싶어서 너무 과도한 과제를 처음부터 수행하시지 마시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작은 과제부터 해가면서 개수를 높여서 30개, 40개가 쉬워진다. 그랬을 때 다음 과제로 올라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통증. 동작과 통증은 같이 가면은 좋지는 않아요. 내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통증이 동반된다면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운동과 통증이 동반되지 않도록 항상 생각해 주시고 통증이 동반된다면은 좀 더 낮은 단계 혹은 낮은 강도로 운동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 설명드렸지만 오늘 강의를 해주신 세 분 모두 전문가시잖아요. 이런 운동 방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저 재활 전문가 분들과 상의를 하시고 이렇게 운동을 진행해 주시는 게 앞으로의 재활에서 더 많은 효율적인 재활을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